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온라인 강의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는 그 강의 1학기 강의죠. 사실은 뭐 2학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이 된다면 교실에서 여러분들 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모르겠어요. 이 방역 대책이 조금 더 좋아지면은 그 여러분들 넓은 강의실에서 혹시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대충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만날 가능성이 뭐 50%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 그죠? 집중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제가 뭐 줌 같은 거를 동원해서 이렇게 칠판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수강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반응을 일일이 살피는 것이 어차피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로 이 진행되는 대학원 강의, 예를 들면 뭐 5명이나 6명 정도의 학생들이 듣는 그런 강의에서는 줌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이제 30명 이상이 내지는 20명 이상이 넘어가는 대형 강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원이 좀 많은 경우 학부 강의에서는 사실 제가 줌 쓰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하여튼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뭐 마지막 강의 또 나머지 30분 정도 예,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하고 1학기 미적분학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극좌표 9.4절이죠. 우리 교재의 9.4절 부분을 풀겠습니다. 그 9.4절에서는 이제 뭐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룰 건데요. 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곡선이 나오면 항상 접선이 나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근데 이제 R equal F 세타 형태의 그 접선, R equal F 세타 형태의 접선은 이제 매개 변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은 뭐 두 가지로 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식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X equal R 코사인 세타, Y equal R 사인 세타,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dy dx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예요? dx d 세타 그 다음에 dy d 세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세타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쳐다봐서 접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언급을 했는데 교재에 보면 여러분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참고로 적어볼까요? 한번 적어보면 이 접선 같은 경우에 그죠? 접선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x와 y의 그죠? 질점에 의해서 주어지는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r equal f 세타라는 형식을 알고요. 따라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 변환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x, y가 모두 세타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세타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지니까 매개 변수 방정식에서의 그 접선 구하는 식 그대로 요령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이제 어떤 특정한 세타가 뭐 세타 제로일 때 우리가 기울기 d of dx는 그죠?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dy over d 세타 나누기 dx over d 세타 이렇게 그러니까 y와 x를 그죠? 각각의 세타에 대한 식으로 보고 대입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타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오늘 그 초점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 내입 장미 요 r 이꼴 코사인 2세타가 뭐였어요? 지난 시간 그렸지만은 요게 이제 내입 장미 곡선이었잖아요. 요 장미 한 잎의 넓이가 뭐냐? 그 다음에 카디오이드 곡선, 우리가 카디오이드 곡선 심장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던 심장형 곡선, 요것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혈관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을 주위를 도는 이런 혈관이 있었을 때 그 혈관 총 길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 이런 생리학적 문제와도 사실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극좌표를 배우는 또 다른 응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극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양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컴퓨터에 나오는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이런 활자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물론 디지털로 변환해서 뭐 하여튼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세상에 없는 모양 같은 거를 이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패턴이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극좌표 곡선이 굉장히 유용하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컴퓨터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수학을 이해하지만 인간의 랭귀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극좌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물론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극좌표가 이제 실제로 항해를 한다거나 우리가 비행기의 위치를 지구상에서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극좌표가 더 편리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그럼 우선은 본격적으로 r 이꼴 1 플러스 사인 세타 길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길이 여러분 길이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길이소? 네, 길이소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 요렇게 했었으니까, 그죠?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세타에 대한 식으로 봐서 이제 결국 처리가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식에서 필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게 x고 이게 y인데요. 이게 이제 길이소는 항상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었어요. 요거를 길이소를 다 더하면 뭐야? 길이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dx는 뭐가 dx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f의 프라임 세타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f 세타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dy는 여러분 이거 필요하죠 사실은. d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세타의 사인 세타 더하기 f 세타의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여러분 이 식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은 f 프라임의 세타의 제곱이 들어가고 f 세타의 제곱이 들어가고 f 프라임 세타의 제곱, f 세타의 제곱이 각각 나오는데 코사인 더하기 사인으로 이게 지금 제곱이 되니까, 그죠? 그 f 프라임의 제곱과 f의 제곱은 살아남지만 나머지 항들은 더하면서 캔슬 아웃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된다고요? f 프라임의 세타의 제곱 더하기 f 세타의 제곱의 d 세타다. 이렇게 주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길이는 아까 카디오이드 곡선, 카디오이드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r 이꼴 1 플러스 사인 세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 f 세타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r 프라임, 즉 말하자면은 f 프라임 세타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소를 우리가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소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세타에 대해서 적분할 텐데 이것을 다 대입하면은, 그죠?
1 플러스 사인 세타 대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제곱 예, D세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지금 이 길이소 공식 이게 길이소였어요. ds. 그래서 이 길이소를 다 더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1하고 2 사인 세타가 나오고 문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만나서 다시 1이 되는 그죠?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2 플러스 2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루트를 벗겨내야 되는데 루트를 벗겨내는데 항상 사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항상 우리가 이배각 공식을 써서 제곱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인은 뭐예요? 사인은 반각 공식 그러니까 세타를 2 곱하기 2분의 세타로 봐서 이 식이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제곱식으로 쳐다봐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적분은 제가 말을 잘못했죠. 적분이 있으면은 적분식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적분이 있으면은 제곱으로 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제곱을 풀어서 없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제 무리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어렵게 하는 방법은 그 탄젠트 2분의 세타가 t라고 하는 이제 그 매개 변수를 써서 치환하는 요령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뭐 양변에 네, 아까 카디오이드 곡선의 이제 길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잠시 시그널을 로스트했었어요. 제가 다시 리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카디오이드 곡선은 이렇게 이제 이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2 플러스 2 사인 세타 이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요령은 이제 이제 조금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2 플러스 2 사인 세타의 켤레를 우리가 곱해서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이와 같은 테크닉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절대값 코사인 세타가 튀어나오게 되고 밑에는 이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그 루트 안에 스퀘어 루트 오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분모로 가게 된 이러한 적분으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꺾어야 되잖아요. 코사인 세타를. 따라서 양의 부분에서 꺾은 다음에 2배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계산은 이렇게 2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코사인이 양수인 구간에서 계산해서 2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왜냐하면은 이 적분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불변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전체 식이 우리가 t에 관한 식이 나와서 어렵지 않게 길이가 8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카디오이드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 적분을 할 때 항상 뭐요? 이 적분 테크닉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적분식을 물론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서 계산을 완결짓기 위해서는 그 적분의 테크닉이 꼭 들어간다는 점 그것이 우리가 적분 단원에서 열심히 적분 테크닉을 따로 이제 열심히 공부한 이유기도 하죠. 예.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완벽하게
계산을 완결짓는 이러한 그 요령 같은 경우도 적분을 함에 있어서 되게 요구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 볼까요? 다시 이제 우리가 그 계산해야 될 예제가 뭐였어요? 예. 그 내입장미, 그러니까 내입장미는 요거는 이제 카디오이드는 지웁시다. 내입장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내입장미가 그때 봤지만은 그죠? 요렇게 한 잎이 돼서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움직여서 뭐 하여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한 잎의 지금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으로 그 움직이는 그때의 각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세타가 움직일 때 그때의 자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한입 요 부분은 사실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그때의 이 잎의 자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쵸. 4분의 파이, 죄송합니다. 4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예,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0에서, 기억나시겠지만은, 여기서 한 바퀴 한 잎의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움직임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0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넓이 공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공식 기억나시죠? 2분의 1의 F 세타의 제곱의 D 세타. 요게 이제 넓이소라고 했었어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2분의 1의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써서 코사인의 2세타의 제곱의 D세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세타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내입 장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른다면 이 문제 사실 풀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부분에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나왔지만 제곱식은 항상 뭐라고요? 그 제곱이 아닌 차수가 낮은 식으로 고쳐야 되니까 백악 공식을 써서 그죠? 2분의 1의 코사인 4세타 이 식으로 고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넓이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는 뭐라고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그만 부분에 이 각도가 D세타라고 나와서 이 반지름은 일정한 걸로 보고요. 2분의 1의 R제곱의 D세타 그죠? 요거를 바로 넓이소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뤄볼 문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카디오이드 곡선 두 개가 겹쳤을 때의 그 겹친 영역이 어떤 거냐, 이것을 겹친 영역의 넓이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뭐 겹치는 영역의 교점 이런 거 구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카디오이드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실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던 거는 R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 카디오이드 곡선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도 똑같이 카디오이드 곡선, 심장형 곡선인데 그 차이는 뭐예요? 코사인과 사인이 뭐예요? 각도가 2분의 파이만큼의 페이즈, 그러니까 이 페이즈 차이가 날 뿐, 그죠? 2분의 파이 정도의 차이가 날 뿐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죠? R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할 때, R이 변화할 때 2분의 파이만큼 늦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모양을 회전시키기만 하면 우리가 카디오이드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그죠?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카디오이드 곡선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예, 요렇게 생겼었잖아요. 요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카디오이드 곡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생성이 됐었는데,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얘는 2분의 세타만큼 2분의 세타만큼 뒤집어지니까요. 그죠? 2분의 세타만큼 뒤집어져서 2분의 세타 코사인은 뭐야? 사인을 2분의 세타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2분의 세타만큼 뭐예요? 왼쪽으로 다시 이동시키면 이것이 바로 R 플러스 1,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직접 R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본적인 각들을 이용해서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제 R 이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R 이퀄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뭐라고요?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한 거니까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평행 이동 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 거죠. 세타를 이쪽 그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반시계 방향이 정방향이니까 그것을 이제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2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은, 각도의 마이너스 방향은 시계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예, 요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카디오이드 심장형 곡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카디오이드 심장형 곡선의 형태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형 곡선을 이번에는 뭐예요? 네, 정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게 1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세타 대신에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를 대입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세타를 정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세타를 2분의 파이만큼,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걸 뒤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빨간 형태가 나오겠죠? 빨간 형태에 이렇게 생긴 우리가 예. 그 심장형 곡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된 내부의 영역은 바로 이와 같이 녹색 영역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내부에, 카디오이드 곡선들 내부에 있는 죄송합니다. 두 카디오이드 곡선의 내부에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의 넓이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보시면 이 움직임이 보시면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1 플러스의 r 이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서 보시면은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움직일 때 어때요? 예, 이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여기는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r 이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점점 증가하죠. 왜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아시다시피 이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어때요?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증가하기 때문에 R이 사실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부의 영역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보시면 작은 쪽 부채꼴, 그러니까 이쪽 작은 쪽 부채꼴이 뭐예요? 즉 r 이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부터 오는 그죠? r 이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부터 오는 이 모양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의 경계가 r 이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부터 주어져요. 그죠? 그 부채꼴의 반지름이.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뭐예요? r 이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의해서 주어지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부채꼴의 반지름이 이번에는 뭐예요? 예, r 이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예, r 이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 빨간색에 이게 이제 더 큰, 이게 이제 더 길죠. r 이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r 이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 식이 지금 파란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에 의해서 주어진 요게 더 반지름이 짧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해서는 어때요? 네, 1 마이너스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거를 반지름으로 한 부채꼴을 생각을 하셔서 그것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이는 우리가 처음에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는 2분의 1의 반지름이 짧았던 게 뭐였었냐면은 1 플러스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죠? 요게 반지름이 더 작았어요. 요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움직일 때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게 반지름이 더 짧아서 부채꼴의 넓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요게 이제 첫 번째 내부에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그것에 아래에 있는 거는 2배를 해주면, 그러니까 아래 것까지 합치면 2배를 해주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의 계산과 이것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완결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책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하나 풀어봤습니다. 지금 곡선의 내부와 두 번째 곡선의 내부의 영역, 뭐 이런 거, 두 곡선의 내부의 영역, 이 문제가 이제 9.4절의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 과세로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단원의 문제라서 과세로는 제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발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급차표 내용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다른 그 단원도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특별히 급차표 단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